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엑솔저 라미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 라미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서 저도 좀 처음 들어서 저는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계속 이어서 라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 작가님이 라미 작가님의 관련된 책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마음의 숲 출판사에서 나왔던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라미 작가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참전 용사분에게 했던 그 얘기였죠. 영상으로 찍혔던 걸 기억이 났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요 셔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도 요 책을 살 때 사은품으로 같이 주는 셔츠라서 오늘 한번 입고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하실 만한 이제 사인을 제가 받아놨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라미 작가 유명해지면 이 값이 올라가는 것만 좀 남았습니다. 농담이고요. 요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는 이제 라미 작가가 그 해외에서 참전 용사들을 찍었을 때 짧게 나왔던 그 대화였죠. 그 참전 용사분께서 아마 이제 그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요 얘기를 먼저 잠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는데요. 되게 익숙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공짜로 받으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물어보시거든요. 얼마 주면 되냐? 액자값 얼마냐? 그럼 솔직히 얘기 드리는 거죠. 이게 69년 전이면 69년 전, 70년, 71년 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이 있는데 저는 그 빚 중에 조그만 부분을 갚으러 온 겁니다. 그하고 요 영상이 그러니까 라미 작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참전용사분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안아주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울컥하시나 봐요. 그게 되게. 저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잊혀진 참전용사, 잊혀진 전쟁을 생각했던 그분들인데 그 나라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그 한마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되게 삶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솔저를 진행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군인들을 찍다가 이제 해외 참전 용사들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그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한국군 베테랑이라는 그 모자 쓰셨던 그분 때문인가요? 한국군 때문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미 해병대 참전 용사 쌀 스칼렛도 분 때문이었고요. 그분이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그 딕스 코리아에 우연히 오셨다가 그때 육군 군복 전시회를 보고 만났는데. 아하. 그때 가서 다가가서 혹시 한국전 참전 용사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US Marine Corps Korean War 베테랑 쌀 스칼렛으로 얘기했는데 눈빛이 달랐거든요. 그 자부심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군인들 한 2,000명 찍을 타이밍이었는데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저 사람은 뭐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사진 속에 그 자부심이 담겨있었고 왜 저 사람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왔는데 저런 자부심이 있을까? 그 호기심이었고 결국 프로엑솔저 파트 4 서치 코리안 베테랑스는 그 호기심을 찾아가고 그 호기심에서 그분들의 자부심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죠.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고. 그렇죠. 그걸 기점으로 유엔군하고 국군하고 다른 결과가 납니다. 유엔군은 1945년에 2차 대전 종전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의 가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죠. 원래대로면은 연합군의 식민지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많은 나라들을 풀어줬어요. 그 자유의 가치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에 온 사람들은 아버지, 삼촌, 형들, 옆집 사람들이 거의 다 2000년 3년 용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1950년 제너레이션들은 자유가 가장 큰 가치였고 젊은이들이 행해야 된 덕목이었어요. 그들의 꿈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자유가 없는 나라에 가서 자유를 전파하고 자유를 지키는 게 젊은이들의 소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끌려오시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자유가 뺏긴다고 공산을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의 가치가 자기 집 위협받는 거 똑같이 여겼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오셨던 분들이 유엔 참전용사분들이고요. 국군 참전용사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은 집 없는 것보다 서럽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1945년 전에 일제시대에 겪었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950년 전쟁이 왔을 때 다들 학도병이고 어렸을 때도 아버지 전 이 나라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지금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부대가 이내 부대가도 먹을 게 없어도 불리해도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고 패하면은 나라가 없어지면은 결국 자기 죽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임전 모태 정신을 했던 게 국군 참여용사분들이고요. 근데 유엔군은 전쟁이 멈추고 이긴 것도 진 것도 땅을 뺏은 것도 뺏긴 것도 아니고 돌아갔죠. 자기 삶은 돌아가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국군 참여용사분들은 또다시 전쟁이 끝났으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죠. 이 나라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들의 인생은 없었어요. 나라뿐이 없어요.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똥찌게 짊어지고 정말 허리띠 졸맞으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제서야 80년대 우리가 잘 살기 시작했다면서 아무도 그들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없이 잊혀진 존재가 잊혀지면서 한만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바쳤는데. 그래서 국군 참여용사분은 대부분 한이 많으시고요. 유엔군은 지난 40년 동안 왜 참전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때 많은 분들이 이유를 찾았다 그래요. 가족들은 서울 올림픽 때 굴렁쇠 보고 비둘기 날아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울고 계신대요. 그 얘기를 미국 오하이오주의 샌디 모어라고 자기 아버지 제임스 모어가 우셨대요. 펑펑. 그제서야 내가 왜 참전했는지 왜 내 전우가 죽었는지 이제서야 이유를 알겠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유토피아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확히 쓴 나라였는데 그 당시 참전하실 때 몰랐거든요. 다 패했으니까. 자기네들은 씨앗만 뿌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국군 참전용사분들이 잘 키우고 정말 잘 키워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우리의 경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바로 국민 하나하나가 자부심이었어요. 저도 라미 얘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뭐 한류도 있고 뭐 기술도 발전하고 뭐 BTS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를 자랑할 만한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자랑할 만한 게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식민지들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강력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는 사실은 몇 나라 없고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가장 크게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실은 저도 freedom is not freedom이지만 자유를 공짜로 얻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왜 참전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알면서 아 이거를 더 늦기 전에 기록하고 지금 세대는 좀 늦었더라도 다음 세대가 안다면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찍는 프로젝트 솔저보다 엄청나게 힘들었죠. 아유. 아니 제가 뭐 직접 활동하는 걸 가서 본 적은 없지만 페이스북은 제가 패친이라 꾸준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막 내가 가서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뭐 당장 뭐 미국 가는 비행기표, 미국 그쵸? 현지에서 이동하는 데 드는 기름값, 렌트카 비용, 뭐 기타 등등 정말 집 나가면은 모든 게 돈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특히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기 때문에 통관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비용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한 번만 더 가자. 그냥 마지막에 이번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가자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썼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기 후원 계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링크를 걸어서 해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해도 되고 뭐 책을 구매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인세가 이제 제가 정확히 알죠. 인세 10%가 1,600원이 가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1,600원이 이제 라미 작가한테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젝트 솔저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물음표가 이렇게 있었죠. 왜? 돈 벌려고? 똑같이 뭐 군인 때처럼 참여은 한 명당 얼마씩 받니? 아이고. 이게 뭐 주요 질문이었죠. 야. 돈이 되니까 하지 돈이 안 되면 왜 하니? 네. 아니 사실 그 하시면서 미국에서 촬영하시면서 장비 짊어지고 가시다가 또 병원 입원까지 하셨다고. 뭐 작년에 사실은 장비를 잘못 줘다 허리가 나가는 바람에 아이고. 네, 못 걸었었거든요. 네, 다행히 근데 사실 한국 들어왔을 때 좀 서글프긴 했어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돈도 떨어졌죠. 몸도 망가졌죠. 장비도 망가졌죠. 근데 이제 허리가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수술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데 사실 그 비용이 없었어요. 좀 서러웠더라고요. 근데 또 시술 비용이 300이라는데 300이 좀 아까웠어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할 거 있냐고. 할 거 없다고. 그럼 3개월만 누워 있으라고. 그래 누워 있었어요. 3개월 누워 있는 걸로
아, 3개월 누워 있으니까 간신히 걸을만 하더라고요. 와. 또 촬영하러 간 장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게 된 거죠. 어떻게 일단은 보면. 간 것은 미국, 영국 두 군데고요. 2024년까지 참전 지역국 22개국 다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180만 명이 참전했고 영국군은 6만 1,000명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 미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이는 거라서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 개인으로 하기에는 그런 관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기관의 도움이 없이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주재. 네, 그런데 어땠나요? 뭐 비슷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요. 참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들. 왜냐면 한국 마인드네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셨으니까. 근데 안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현지에 가면은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만 도와주셨고요. 뭐 기억 남는 거는 사실은 이 작업을 계속하려면은 미국 협회 KWV라고 Korean War Veteran Association이라고 미 협회 공식적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허가 레터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신 경험이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힘들죠. 네. 아우. 근데 그 편지 저도 항상 힘들었거든요. 장비도 그렇고 액자도 그렇고. 그죠. 통과할 때마다 뭐 하러 가져왔니 그렇죠. 이걸 설명해야 되고. 근데 그 편지를 받았고 이제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 들어가서 그 편지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딱 보더니 그 이미그레이션 그 분이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나요? 궁금하네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You can go.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그런 거 확실해요. 아 진짜. 저는 정말 순간 너무 놀라서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지. 이 사람이 왜 날 저렇게 지지? 진작 편지를 받았어야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세관도 그때 액자 100개를 가져갔는데 없던 줄 알지. 세관에서 그쵸 세관에서 업자를 하는데 그 편지를 보여주니까 세관 읽어보더니 원래는 안 되는데 너 혼자 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너 밖에까지만 내다 줄게. 세관 바깥 구역인데 거기 공항 나가는 것까지만 같이 카트를 끌어줄게. 그거 엄청난 그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유학을 했었지만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참전용사 작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시선을 보는 시선이나 완전히 다른 너는 거지.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게 그리고 미국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뭘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지.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내가 누군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 하는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디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걸 뭐 했고 부모님은 이런 거에 누구, 대한 뭐 이런 거. 부모님 아버지는 뭐 하시노선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왜 사진을 찍으러 갔고 거기에 대한 해답만 얻으면은 그냥 근데 참전 16개국 또 플러스해서 네. 뭐 그냥 그 지원을 했던 그 국가까지 22개국을 다 가실 계획이라는 SBS에서 후원해 주셔야죠. 스브스에서. 내가 SBS 대표면 당장 배당 찍겠는데 SBS는 갈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네. 이것도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뭐 이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살아남은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난 지 군대가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쳐들어왔는데 낯선 이방인들은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으로 총을 잡아본 병사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붉은 파도를 막아낸 거잖아요. 그 당시 지금 이 우리나라가 45년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뭐랄까 벼락에 한 6번 정도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전 진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굴곡의 역사였고 정말 나라가 뭐라지 그걸? 백척간도죠. 백척간도. 맞아요.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표현 그대로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약간 허황된 꿈인데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으면 뭐 할 거냐.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군화 같이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허황된 꿈일 수도 하고 싶은 거 뭐냐 물어보면은 일단은 공군계 C330 한 대 빌려서 거기에 육해공군 사관생도 태우고 참전 지원국 두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례로 밤사를 표하고 군인이 될 그들한테 그리고 그분들 사진을 액자를 해줘서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되면 좋겠습니다. 돼야 돼요, 사실은. 비행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좀 오시면 참전했던 참전 용사분들이 1930년생 정도가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 90세
뭐 100세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71년 전이기 때 나이가 많게 생각했지만 그 평균 나이가 18.5세였기 때문에 왜냐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군의 95%가 전쟁 후유증을 전역했답니다. 그래서 한국军때는 대부분 17세에서 20세 사이가 95% 채웠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현재 비공식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살아계신다 그러고요. 국군 참전 용사는 한 7만 명, 영국군은 한 1,000명 정도 얘기합니다. 야.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소규모의 그렇죠. 그 부대를 참전시킨 나라들은 사실은 뭐 그 참전 군인분들 숫자가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러면 기록도 잘 안 남아 있고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오히려 굉장히 한국전 참정했다는 게 받아가지고,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 가고 싶은 국가는 어떻게 계획이 짠 일정이 있나요? 일단은 유퀴즈랑 여러 가지 유튜브 때문에 네, BTS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참전 용사의 손자나 손녀분들이 한글로 영어로 유퀴즈를 봤다고 오세요. 이것도 또 참 감동이네. 네. 진짜. 그래서 콜롬비아, 대단하다. 터키, 예. 뭐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서로 와달라 그러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가장 안전된 미국부 다시 갈 예정입니다. 예. 다시 미국부터 네, 네. 시작을 뭐 하실 지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 수밖에 없다고 하야죠 지금. 다른 나라는 뭐 당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니게 된 거고 그럼 가면은 이렇게 현지 대사관에서 도와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뭐 현지 한인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그분들의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아마 8월부터 이제 챕터 미팅이 시작한다니까요. 그 챕터 미팅 일자를 맞춰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위키지를 보시고 이런 방송들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려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많은 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빨리 맞으셔야겠네요. 맞춰준다면 맞아야죠. 네. 그 국방부에서도 그 네. 참전국을 돌면서 참전 용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좀 듣거나 보시면 제 생각에는 한국전 참전했던 국군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예, 이제 그 가서 만나게 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좀, 좋고 네, 의미가 있을 예, 것 같고 예. 얘기대로 이제 비행기 얘기에서는 저는 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 타고 가서 사관생도들이 이제 만나서 그런 행사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에 우리 라미 작가님의 그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얹는 거죠. 맞아. 이제 좀 더 커지고.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꽤 많이 봤어요. 계속 저도 봤어요. 이제 이어서 계속 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그럼요. 아닌가. 그렇죠. 예. 이게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저희는. 사실 또 예. 놀라웠던 게 이게 뭐 어떤 단체가 좀 이렇게 후원하거나 도와줬게 찌라고 생각을 네. 했죠 그게 사람들이 아니네. 다들 네. 네.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구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럼요. 저도 참. 그 얘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이제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부자는 넘겼죠. 자기가 부자스러워. 생긴 건 저는 부자죠. 네. 농담을 좀 했고요. 예. 자,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의 연속이었고 좀 감동도 받았고 좀 제가 좀 작아지네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몰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정말 좀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요. 그 해외에서 많은 참전 용사분들 만났을 텐데 그 만약에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분들에게 이런 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 있나요? 제일 감동적이었던 분, 제일 웃겼던 분. 웃겼던 분 얘기해드릴까요? 아 누구요? 미국 아리조나의 에릭 호프만이라는 분인데요. 음. 이분을 소개할 때 다들 이 친구는 한국 전쟁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친구야 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최악이면은 뭐 부상. 장진호 전투인가? 네. 낙동강인가? 어. 인지상처전인가? 응. 혹시 POW 포로? 어. 부상인가? 어. 근데 한 번도 총을 안 쏴봤대요. 어. 왜요? 전투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최악이지? 근데 이분은 그 당시 함흥항에서 아. 2km 떨어진 욘도란 비밀 섬에 있었대요. 이분이 코드명 블로버의 라디오 주파수로 그 유엔군의 비밀 감청 그 통신을 받아서 한국군 게릴라를 북한 지역에 침투하고 정보를 얻어온 걸 다시 하는 분인데 켈로 그쪽 지원하신 분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떻게 지원- 최악이지? 네. 물어봤더니 이분은 1년 3개월 동안 그 욘도란사에 혼자 계셨대요. 거의. 그리고 한국군 게릴라랑 1년 3개월 동안 한식만 먹었답니다. 한식만. 어우 최악이다. 그때 예. 야, 그게 최악이지. 그거 역시 최악이다.
그 얘기를 듣더니 모션 Oh my God, no way 그러면서 물어봤죠. 그럼 한식 그때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먹밥에 물을 썰어서 소금물에 적셔서 주더라고. 그땐 딱 그랬죠. 야 세상에. 자기는 한식이 제일 싫대. 이해 이해해요. 할 말 그분은. 없다. 네, 이해가지. 진짜 할말 우리도 없다. 이제 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 음식을 좀 낯설을 때 그것만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해 봐봐. 근데 그러니까 이건 1년 3개월에 케밥만 먹은 꼴이잖아요. 근데 물론 문제는 케밥 좋아하지만 네. 케밥에 야채하고 겉에 밀가루 그것만 준 거네. 고기도 빼고. 거기다가 또 그 낯선 지역에서의 고립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사자야 그냥 웃으면서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네, 주먹밥에 무에 야 참 야.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감동적인 분은 일단 첫 번째 만났던 쌀 스칼렛 선생님은 그분이 시작이었죠. 그렇죠. 네. 그분은 뉴욕에 사시는데 뉴욕 갈 때 뵀거든요. 한 6번 했는데 한 번은 이탈리아 분이라서 피자나 파스타 되게 좋아하세요. 네, 피자를 먹는데 갑자기 흐느끼며 우세요. 네. 목을 만지시면 I'm sorry, so sorry, so sorry 그러면서. 근데 전쟁이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PTSD 오기도 하고 이제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가 정찰 나갔는데 정찰 들켰대요. 중공군의 박격포세를 엄청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그 엄폐물 잠에서 살아났던 거고 그 포소리가 탁 멈췄을 때 저기 멀리 산골짜기 같아서 애기 울음소리 나더래요. 아이고. 그랬더니 정찰 부대 갔더니 한국 초가지 같은 게 포탄에 맞아가지고 반쯤 주저앉았는데 그 안에서 소리 나니까 문 열어보니까 엄마 아빠로 보이는 성인 남자 여자는 죽어 있었고 아이반 한 3살 4살짜리 어린애가 손목이 절단돼서 눈 아픔에 안겨 울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손목을 주머니 집어넣고 남자애를 꾹 안고 여자애는 다른 동료가 하고 뛰었대 부대로. 무조건 뛰었대요. 근데 애가 너무 놀라고 잡을 게 없으니까 목덜미를 잡았대요. 숨도 못 쉴 정도였던 거고. 꽉 잡은 거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부대에 도착해서 지프를 운전해서 병원까지 도착해서 군의관한테 그 아이를 주었대요. 그리고 나왔는데 손목이 여기 있더래 주머니에. 놀래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손목을 줍는데 자기는 정말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가 손목을 받지 않더래요. 왜요? 왜 안 받냐고. 왜 안 받냐고 했더니 이게 필요한데. 그 사이에 죽었대요. 그래서 꿈마다 내가 좀 더 빨리 뛰었으면 좀 더 빨리 뛰었으면 세상에. 애기가 계속 목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거를 아직도 그분은 머릿속에서 경험하십니다. 그 처참했던 그것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거기다가 이제 한국 전쟁의 전쟁이 참혹함. 별명이 잊혀진 전쟁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는 죽을 고생하고 살아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제2차 세계대전이나 월남전 같은 게 큰 규모의 전쟁,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한국이 어디야?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 더 그게 더 상처로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경우는 그 네덜란드 3년 용사분 헐만 선생 같은 경우는 가장 열받았을 경우 한 번 있었대요. 자기네들은 고지 위에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밥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밥차 올 타이밍에 중공군이 공격을 한대요. 아이고야 나쁜 놈들. 그 밥차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박격포탄을 피해서 S자로 지그지그 운전해서 자기한테 배달을 한대요. 야. 근데 어느 날 정말 운이 없이 맞았구나. 맞았대요. 아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굶었대요. 다음 밥차 올 때까지. 그래야죠. 그때 가장 열받는 순간이고 가장 복수하고 싶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해요. 야. 지금 또 KCTC 훈련하면 가장 많이 노리는 게 이제 밥차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공격 받으면 밥차가 돌아가서 굶든지 전투식량으로 버텨야 되죠. 전사에서는 그 중공군 4차 공세 때를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참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면서 처참했던 그런 그때의 상황이 그려지네요. 예. 어떻게 보면 라미 작가의 방문이 그런 악몽을 이렇게 끝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분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한국전 참전용사로 내가 싸웠다는 걸 알아만 다오. 그 한거거든요. 사진으로 기록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모습이 이야기에 전달돼서 그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각자의 그런 것들이 담아져서 우리 라미 작가님이 그걸 이어줘서 많은 사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각국의 또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라는 세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국방정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도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자유는 사실 공짜로 주어진 법이 절대 그렇죠. 아니었었고요. 결론은 처음도 그렇고 끝도 음. 그렇고 freedom. 네. 그리고 그게 이제 freedom is 우리가 not free. 예,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 기억하는 게 그런 시작점의 발판을 아주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 동생 이게 나이는 이제 어리긴 하지만 되게 든든하고 네,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미 작가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뭐 댓글도 좋고 네.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전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출연을 했는데 저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게 나온 게 약간 벼락불에 콩거 먹듯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와서 얘기해 주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아직은 안 늦었고 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얘기를 알고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마움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은 언제나 더 많은 기회로 그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결론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